둔촌주공. 사실 저도 둔촌주공 당첨에 한 번 했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 사고요. 돈이 없어서 계약 포기를 했죠. 7억이 올랐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쓰는 핵심 은어 및 속어를 알려드릴게요. 급매. 진짜 급하게 파는 가격. 근데 급급매. 이거는 급매보다 더 급한 급매. 이거 눈멀 물건이네요. 매도자나 집주인이 시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외국에 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방 사람이라거나 싼 가격에 내놓은 걸 많이 했던 투자자들한테 먼저 순서가 가겠죠. 성수기? 이게 뭔 뜻이에요? 바캉스도 아닌데.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방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 전에 보통 움직이시죠. 거래도 없고 공통적인 비수기다. 아, 그러면 정말 투자로서 괴롭습니다.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습니다. 여름, 겨울, 대책, 명절, 수능, 덥고 추운데 움직이기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대책 나오게 되면 서로 눈치 보기 작전이. 명절은 전후 다들 예민해 하시고 그리고 돈 쓸 일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움직이지는 않으세요. 수능 전후 같은 경우도 그때 이사를 또 정할 수도 있잖아요. 눌림목 같은 경우는 잠깐 조정이 들어온 구간, 그 지역에 규제가 생긴다라든지 악재가 생겼을 경우, 횡보 같은 경우 되게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던지기 가는 건 뭐냐면 못 버티고 헐값에 매도하는 분들. 투자자들도 많으시지만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은 1주택자로 겁이 나서 파신 경우도. 그 갱신권 같은 경우에는 전 월세 계약을 했을 때 내가 2년을 살고 만기 2달 전까지 임대인한테 저 더 살겠습니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신 집주인이 관사 나 실거주야 다시 집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저 2년 더 살 건데요. 이 계약을 안고 팔아야 되잖아요. 가격에 좀 영향이 생길 수 있죠. 말할 물건은 로얄동, 로얄층을 말씀드린 거고요.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그리고 초등학교와 가까운 경사가 덜 심한 초입에 위치한 동을 또 로얄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강뷰라든지 뭐 산뷰라든지 뷰가 좋은 동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낀집은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물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권이 남아있다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죠. 입주장 같은 경우는 1000세대, 2000세대 한꺼번에 들어올 때가 이제 입주장이라고 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입주하기 때문에 이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입주장인데 대책이 나왔어. 겨울이야. 이러면은 이 입주장 정말 눈물 납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 중개사들끼리 알아듣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알은 투입할 수 있는 총 현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갭 투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갭 투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억이야. 근데 매가는 3억 1000이야. 그러면은 1000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가는 3억인데 내가 전세를 3억 1000에 했어. 그러면 이게 역전세, 깡통전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전세 같은 경우에는 상승기에 많이 나오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랐다라고 싶은데 당장 이사하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자가 팔고 내가 이 집에 전세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주전세, 주인전세라고 합니다. 줍줍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같은 거 있을 때 미달 물량을 줍는 겁니다. 특히 줍줍의 아주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사실 저도 둔촌주공 당첨에 한 번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약 포기를 했죠. 로얄동, 로얄층 사고요. 됐어. 그 사이에 돈 벌면 되지 했는데 7억이 올랐더라고요. 청무피사. 이거는 뭐냐면 청약은 무슨 피주 사. 그래서 청무피사. 이거 같은 게 청무피사 말이 나오면 거의 이제 부동산 화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피를 주고 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법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에 깔린 매물, 순서가 있어요. 내 매물은 예를 들어 3억이야. 근데 누군가 2억 8천. 그러면은 사람들은 싼 물건을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3억이라 하더라도 로얄동, 로얄층을 본다든지 거기 수리 상태를 본다든지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들이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순서가 와야 돼. 앞에 깔린 게 있어서 라고 하시면 내 물건이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허위 매물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뭐냐면 가격만 싸게 올려놓고 아이고 그 물건 금방 거래됐네. 대신 3억 천에 나온 물건인데 이것도 금방 나갈 거예요. 이거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초병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놓고 분위기만 보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같은 낚시 매물, 허위 매물을 보초병으로 해놓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내가 팔지 안 팔지 결정이 안 된 실제 집주인들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3억에 올려놨어. 근데 3억에 계좌를 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싸게 내놨나 싶으니까 한 3억 2천에 올릴게요. 이러고 가격을 조금 올려놓고 3억 5천에도 팔 수 있겠네? 매도자들 같은 경우는 일대 중개사한테 다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매도를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투자 심리가 그렇게 막 예전처럼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엔 더 웃긴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말들을 알아두시면 이제 본인도 이게 있듯이구나 하고 같이 웃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해주실 건 뭘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락앤롤! 안녕하세요. 정매우 마천이라고 해요. 반가워요.